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겪어온 경험과 주변의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외모와 스타일, 그리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몸에서는 예전 같지 않았으며 무엇을 입어도 어딘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편한 것만 찾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마트에 나가고 남편과 외출할 때도 대충 걸치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이제 누가 나를 보겠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은 그 친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색상의 블라우스를 입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작은 귀걸이 하나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기 있고 아름다워 보이던지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넘어가면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 꾸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점점 서로에 대한 신경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모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아내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부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패션은 젊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품위와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합니다. 젊을 때 잘 어울리던 색이 이제는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밝고 부드러운 색상, 예를 들어 연한 하늘색, 아이보리, 연보라, 코럴 계열의 색은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너무 어둡고 탁한 색은 나이 들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옷의 핏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크고 헐렁한 옷은 편하기는 하지만 체형을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고 활력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타이트한 옷도 나이든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몸에 맞으면서도 여유가 있는 핏, 즉 몸의 선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허리 라인을 살짝 강조해주는 상의나 발목, 길이의 와이드 팬츠 같은 아이템은 체형의 단점을 감추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소재 선택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연 소재, 즉 면이나 린넨, 실크 음방 소재가 피부에도 좋고 외관상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저렴한 합성 섬유 소재는 시간이 지나면 구김이 많이 가고 형태가 흐트러지기 쉬우며 착용감도 떨어집니다.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소재의 기본 아이템 몇 가지를 갖춰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같은 옷이라도 어떤 액세서리를 더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진주 목걸이 하나, 얇은 금팔찌 하나, 작고 단정한 귀걸이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한층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화려하고 무거운 액세서리보다는 단순하고 품격 있는 것이 50대 이후에는 훨씬 잘 어울립니다. 머리 스타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를 그냥 짧게 잘라버리거나 아무렇게나 묶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전체 인상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고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생기 있고 단정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살리는 것도 요즘에는 매우 세련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결국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스타일링이란 상대방을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서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처음 스타일에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꾸미고 다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말의 본질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꾸미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젊음을 되찾으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활기차게,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함께 식탁에 앉는 배우자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일링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발입니다. 옷을 아무리 잘 갖춰 입어도 신발이 낡고 형태가 무너져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단순한 옷차림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신발 하나가 전체 스타일을 살려주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굽이 높은 하이힐보다는 낮은 굽의 펌프스나 로퍼 혹은 잘 디자인된 운동화가 훨씬 실용적이고 세련된 선택입니다. 발이 편해야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지고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울 때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당당하고 활력 있어 보입니다. 구부정하게 걷거나 발이 불편해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그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낡고 형태가 흐트러진 가방은 스타일 전체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크고 무거운 가방보다는 작고 단정한 가방이 50대 이상에게는 훨씬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가방 안에 모든 것을 우겨넣는 습관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방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면 그것 자체가 전체 스타일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작고 깔끔한 가방을 들고 정말 필요한 것만 담는 습관이 스타일과 생활 모두를 정돈시켜 줍니다. 이제 남성분들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패션이나 스타일은 여성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나서 완전히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외출할 때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구겨진 옷에 슬리퍼를 끌고 나오는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형에 맞는 바지, 잘 닦인 구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을 깨끗이 면도한 상태, 이 네 가지만 갖춰도 어떤 자리에서도 품격 있는 시니어 남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돈됨, 그것이 50대 이상 남성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향기도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나 바디로션을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은한 향기는 나이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배우자와 가까이 있을 때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는 친밀감을 높이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너무 강하지 않고 깨끗하며 은은한 향의 제품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향기는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감각 중 하나입니다. 피부 관리도 스타일의 연장선입니다.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스킨케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세안을 꼼꼼히 하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피부가 촉촉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혹은 아주 가볍게 화장을 해도 훨씬 생기 있는 인상을 줍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단한 스킨케어 루틴 하나가 외모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스타일링은 배우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존중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배우자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거칠애가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결국 부부 사이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과 외면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액세서리를 갖춰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겉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밝고 단단한 사람은 수수한 옷차림이어도 어딘가 빛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며 사회적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차려입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누굴 만날 것도 아닌데 굳이 꾸밀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차려입는 행위 자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 루틴이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쌓일수록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무척 건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싸우거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있는 느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달랐고 표정도 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젊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나 자신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싶었고 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편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는 저녁 식사 자리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립스틱을 바르고 식탁에 앉았더니 남편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집 안에서의 스타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만 신경을 쓰고 집에서는 완전히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외출할 때의 모습이 아무리 멋있어도 집에서의 모습이 항상 흐트러져 있다면 배우자의 눈에는 결국 집에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홈웨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낡고 늘어난 옷 대신 부드럽고 깔끔한 소재의 홈웨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집 안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컬러의 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색상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계열의 색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친근감을 줍니다. 부드러운 핑크, 따뜻한 베이지, 연한 살구색 같은 색상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어둡고 무거운 색상만 고집하면 주변 분위기까지 가라앉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따뜻한 색상 하나를 찾아서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은 또한 자신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잘 차려입고 나온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기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잘 차려입은 날은 어딘가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자신감이 배우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50대 이후의 매력은 바로 이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주름과 흰머리가 있어도 몸의 선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스타일링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나를 위한 행동이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아낄 때 관계가 살아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조금만 더 나에게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말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나이에 맞게 나이답게 그 나이에 저게 뭐냐는 시선들이 두려워서 입고 싶은 것도 참고 해보고 싶은 스타일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이에 맞게 입으라는 말은 사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아름다워지려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20대의 아름다움과 50대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50대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와 여유,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품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20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언제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분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으시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작은 브로치 하나를 늘 달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걸어 들어오시면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그분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스타일이 어떻게 대화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로 하는 대화보다 몸으로 하는 대화가 더 많습니다. 표정, 행동, 태도 그리고 외모가 모두 대화의 수단이 됩니다. 배우자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설레임을 만들고 설레임이 관계를 생동감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옷, 똑같은 모습,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상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권태가 찾아옵니다. 권태는 갈등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갈등은 적어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지만 권태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작은 변화, 새로운 색상의 옷 하나, 평소와 다른 헤어스타일 하나가 그 권태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함께 하는 것도 부부 관계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각자 따로 옷을 사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오래된 옷을 그냥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쇼핑을 나가서 서로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다시 발견하고 서로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연애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부담 없이 작은 소품 하나, 스카프 하나를 함께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옷을 정리하는 것도 스타일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옷장이 가득 차 있는데도 막상 입을 옷이 없다는 느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옷장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모두 꺼내 보십시오. 그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면 옷장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스타일의 명확성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진짜 어울리는 옷, 진짜 좋아하는 옷들만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그니처 아이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특정 색상의 스카프를 두르거나 늘 같은 스타일의 모자를 쓰거나 특정한 액세서리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하면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고 더욱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계절마다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가벼운 파스텔 톤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린넨 소재로, 가을에는 따뜻한 어스톤으로, 겨울에는 포근한 니트 소재로 계절감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자신을 새롭게 연출하는 것은 삶 자체를 리프레시하는 효과를 주고 배우자에게도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타일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아름다우며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매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50대, 60대, 70대 어느 나이든 그 자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더 빛나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의 스타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어 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은 결국 관계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긴 여정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변화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다가 어색하면 어쩌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나, 나이에 안 맞아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변화를 시도할 때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망설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보낸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표현할 기회, 배우자와 새로운 감정을 나눌 기회, 삶을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평소에 잘 안 입던 색상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것, 늘 하던 머리 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 오래전에 사두고 꺼내지 않던 액세서리를 꺼내 달아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스타일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이 고마움이 되고 고마움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고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서로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스타일은 이 선순환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부부 사이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도 나는 나를 가꾸고 있을까? 그때도 배우자 곁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을까? 그 상상이 저를 오늘도 거울 앞에 서게 만들고 오늘도 조금 더 나를 표현하게 만듭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변화를 지속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타고난 외모나 경제적 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스타일입니다. 그 믿음이 걸음걸이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눈빛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배우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가꾸는 모습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친구들에게는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스타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옷장 앞에 서 보십시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옷을 꺼내 입어 보십시오. 아니면 내일 외출할 때 평소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주름은 감출 수 없지만 그 주름을 품위 있게 안고 가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머리는 막을 수 없지만 그 흰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변화된 몸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게,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하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우자 곁에서, 가족 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곁에서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